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친구들이 학교를 오려면 이제 며칠 안 남았다, 그쵸? 학교에 오면 얼마나 좋을까? 친구들이 빨리 학교에 오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82쪽과 83쪽, 그리고 84, 85쪽까지 선생님하고 2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공부가 끝이 나면 친구들은 수학 익힘책 56쪽부터 59쪽까지 해결해서 담임 선생님께 검사 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수학 시간의 주제는 비율이었습니다. 비율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비율이 언제 사용되는지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백분율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백분율이 언제 사용되는지, 실제로 언제 사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거를 잠시만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자, 처음에 비에 대해서 배웠다, 그렇죠? 비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절대적인 비교와 상대적인 비교가 있었다. 처음에는 비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두 수를 비교하는 법. 그치? 근데 절대적인 비교를 할 때는 어떻게 했었죠? 나눗셈을 활용했고요. 상대적인 비교를 할 때는 뺄셈을 했었다. 기억나죠? 그래서 상대적인 비교를 하게 되면 숫자가 달라질 때마다 두 숫자의 관계가 달라지는데, 절대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숫자가 달라지더라도 비교하는 수가 달라지지 않더라. 그래서 이 절대적인 비교의 방법이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네모 대 세모 하게 되면요. 세모는 기준양이 되고 네모는 비교하는 양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양에 대한 이런 말이 붙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모 대 세모. 그런데 한국말로 할 때는 읽을 때는요. 세모에 대한 네모의 비. 세모에 대해 그다음 네모와 세모의 비. 그렇죠? 또 어떻게 읽죠? 네모와 세모의 비. 세모에 대한 네모의 비. 또 어떻게 읽죠? 네모와 세모의 비. 이런 식으로 읽죠. 그래서 어떻게 읽는지도 얘기를 했고요. 근데 비를 이렇게 두고 얘기를 하면요. 그 두 수의 비는 절대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수치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율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렇죠? 비율을 만들 때는요.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양이었다. 그렇죠? 기억나나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런 거를 비교했었잖아요. 도넛수 비교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로와 세로의 비율 이런 거 했죠. 친구들 비율이란 말 실제로 많이 쓰죠. 우리가 사람을 보고도 비율이 좋다 이런 말 하잖아요. 비율이 좋다 이렇게 말할 때는 보통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요. 다리의 길이가 몸통의 길이보다 길면 비율이 좋다 이런 말 하죠. 얼굴도 당연히 작아야겠지만 다리 길이가 길면 다리 길이를 기준으로 뒀을 때 몸통의 길이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이 좋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다리 길이가 길어야 되니까 1보다 작아지면 비율이 좋은 거고, 1보다 커지면 몸통이 길다는 소리니까 비율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건 세상 돌아가면서 그게 다른 것 같아요. 미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미의 기준은 선생님이 태어난 이후부터는 아직까지는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얼굴이 크고 머리가 큰 사람, 그리고 덩치가 좋은 사람이, 조금 통통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더 아름다움에 속할 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너무 마른 사람을 미의 기준, 미인이라고 하지. 그래서 그게 조금 별로인 것 같기는 해요. 자,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비율에 대해서까지 배웠고요. 자, 오늘은 백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는요, 뭐에 대해서 공부할 거냐면, 백분율에 대해서 알아보고,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백분율은요, 쉽게 생각하면, 비율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인데, 가장 흔히 쓰이는 비율입니다. 알겠죠?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교과서에서 한 번 더 짚어주는 것 같아요. 친구들, 백분율을 어디서 봤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알뜰 시장에서 티셔츠는 50벌 중에 40벌이 판매되었고, 50벌 중에 40벌이 판매되었고, 바지는 20벌 중에 17벌이 판매되었습니다.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티셔츠와 바지 중 어느 것이 더 많이 팔렸나요? 더 많이 팔린 건 뭐예요? 당연히 티셔츠가 더 많이 팔렸지. 40개가 팔렸고 17개가 팔렸으니까. 그치?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더 많이 팔렸나를 보는 게 아니라 판매율을 따져보자는 거예요. 판매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준비한 것에 비해서 판매된 양을 보는 거야. 준비한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판매된 것이 많으면 판매율이 높고, 준비한 것에 비해서 판매된 것이 적으면 판매율이 낮다는 게 되겠죠. 만약에 10벌 준비했는데 10벌이 다 팔렸어. 그러면 판매율이 좋은 거죠. 그치? 1에 가까워지잖아요. 그쵸? 비율로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 10개를 준비했는데 한 벌밖에 안 팔렸어. 그러면 판매율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티셔츠의 판매량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어 보래요. 자, 50벌 중에 몇 벌 팔렸나요? 40벌요. 그러면 어디까지 색칠해 볼까요? 그렇지. 바지의 판매량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20벌 중에 몇 벌이 팔렸나요? 몇 벌요? 17벌요. 왜 색칠이 안 되니, 너? 여기까지 17벌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판매율이 좋은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쉽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쉽게 비교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렇지. 기준량을 갖게 하면 좋겠다. 이건 지금 아직 안 봤어요. 기준량을 똑같이 동일하게 맞추어야 어느 쪽이 더 많이 팔렸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겠다. 그럼 기준량을 맞추어 봅시다. 자, 티셔츠가 지금 50벌 중에 40벌이 팔렸다, 그치? 근데 만약에 100벌이라고 생각해보자. 100벌. 100벌이라고 생각하면 티셔츠는 몇 벌 팔린 거랑 마찬가지일까요? 몇 벌? 80벌이 팔린 거랑 마찬가지죠. 그치? 기준이 2배 늘어났으니까 판매된 양도 2배 늘어나야겠다. 그래서 80벌이 팔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바지가 100벌이 있었다면 원래 20벌 중에 17벌 팔렸다. 그치? 근데 100벌이 만약에 팔렸다 생각하면 100벌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럼 준비된 양이 몇 배 늘어났죠? 네, 5배 늘어났네요. 그러면 팔린 양도 몇 배 늘어났을까? 5배 늘어났겠다. 그래서 몇 벌이 팔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85벌이 팔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비율로 한번 따져봅시다. 기준량은 B로 먼저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면은 판매된 옷의 수 대 뭐죠? 준비한 옷의 수.
그럼 봅시다. 100벌 중에 80벌이 팔렸어요. 80 대 100. 여기서는 바지는요. 85 대 100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더 가지고 선생님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죠? 그래서 비율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비율로. 비율은 어떻게 했었죠? 80 나누기 100. 그래서 100분의 80. 자, 바지는요. 85 나누기 100 해서 100분의 85. 자, 그럼 판매율이 더 높은 것은 뭐죠? 그렇지. 바지가 더 많이 팔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될까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세요. 기준을 100벌로 맞춰서 비교를 똑같이 맞춰서 그 계산을 하니까 어느 쪽이 더 많이 팔렸는지 판매율을 계산할 때, 비교할 때 쉬웠다, 그쵸?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약속을 했어요. 기준량을 얼마로 두자. 기준량을 100으로 두자. 기준량을 100으로 두면 우리가 쉽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약속을 했습니다. 자, 약속 같이 하겠습니다. 기준량을 100으로 할 때의 비율을 뭐라고 하냐면 기준량을 100으로 뒀기 때문에 뭐라고 보냐면 100분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분자는요. 나눌 분자를 써요. 그래서 100으로 나눈 것 중에 얼마 될까요? 비율 중에요. 기준량을 100으로 두었을 때의 비율을 100분율이라고 합니다. 100분율은요. 기호 이렇게 생긴 걸 써요. 본 적 있지요? 뭐라고 읽죠? 퍼센트라고 읽죠. 그래서 와 진짜 내 말이 진심이야 라고 할 때 와 이거 진짜 100% 참이다. 이런 말 하죠. 100%. 100%면 뭐예요? 기준량을 100으로 한 것 중에 100. 100% 진짜야.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런 말 쉽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건 퍼센트는 100분율은 기호 이렇게 쓰고요. 퍼센트라고 읽고요. 기준량 100으로 할 때의 비율을 100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율 100분의 85를 뭐라고 쓰냐면 기준량이 100 중에 85개다. 그쵸?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85%라고 쓰고 85%라고 읽습니다. 100개 중에 하나 100분 100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이면 1%라고 읽죠. 100개 중에 85개면 85%라고 읽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티셔츠를 한번 볼까요? 티셔츠는 100개 중에 80벌이 팔렸어요. 그러면 몇 퍼센트가 팔린 거죠? 80%가 팔린 거죠. 그 다음 바지는 몇 퍼센트가 팔렸죠? 85%가 팔린 것입니다. 될까요? 자, 이 정도 기억을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잠깐 할게요. 자, 100분율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100으로 나눴다. 기준량을 100으로 두었을 때 그렇죠? 비율을 100분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모안에 보니까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비율을 100분율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00으로 나타내주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덟, 일곱, 여덟, 아홉, 스물. 20칸이네요. 맞죠? 그러면 전체로 나눠보자. 이걸 전체를 100으로 둬야 된다, 그죠? 20칸을 100칸으로 만들 거야. 그러면 몇 칸 더 갈라야 돼요? 5칸 더 갈라봅시다. 에이, 다시. 한 줄 더 해야 되는데. 짜자잔.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지금 100칸으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그럼 한 칸이 아까 한 칸이 몇 칸으로 바뀌었어요? 5칸이요. 5칸씩 몇 개? 20칸이 있으니까 전체를 선생님이 100으로 두었습니다. 기준량을요.
그죠? 그럼 색칠한 부분 한번 볼까요? 한 칸이 5개다. 그죠?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100개 중에 55개네요. 그러니까 55%입니다. 될까요? 될까요? 자,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 매번 이렇게 이렇게 그 칸을 나누어서 계산하기에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분율을 쉽게 계산하려면은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인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돼요. 될까요? 그럼 아까 한번 볼까요?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나누기 전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일곱, 20칸 중에 11칸이다. 그쵸? 20칸 중에 11칸이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비율이에요. 그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려면 곱하기 100을 해야 된다고 했죠. 55% 될까요? 그래서 20분의 11 곱하기 100 곱하기 하면 55%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백분율로 나타낼 때는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될까요? 그럼 아까 전에 우리 그 옷 얘기 한번 다시 봅시다. 옷. 자, 보자. 티셔츠는 50벌 중에 40벌이 팔렸어요. 그러면은 판매율을 따져보면요. 50분의 40이 팔렸어요. 100분율로 바꾸면 곱하기 100. 80%. 자, 그 다음 바지의 판매량은요. 20벌 중에 17벌 팔아졌어요. 곱하기 100을 하면 짠. 쉽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퍼센트는 이렇게 백분율은 이렇게 구하는 거다.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요. 교과서 83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단의 넓이가 14제곱미터이고 텃밭의 넓이는 25제곱미터래요. 하단의 넓이는 텃밭의 넓이의 얼마인지 백분율로 나타내 봅시다. 자, 그럼 기준이 누군가요? 하단이 기준인가요? 텃밭이 기준인가요? 그렇죠. 텃밭이 기준이죠. 그 다음에 하단의 넓이가 뭐죠? 비교하는 양입니다. 그러면 바로 계산할게요. 백분율로 나타내려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하단의 넓이는 텃밭의 넓이의 얼마인지 비율로 먼저 나타내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타내야 되죠? 그렇지. 25분의 14가 텃밭의 넓이에 대한 하단의 넓이의 비가 되겠죠. 그쵸? 거기다 곱하기 얼마요? 100. 1이 아니고 4, 1. 4, 4, 16. 4, 1은 4, 5. 몇 프로요? 56%가 됩니다. 바로 찾을 수 있어요. 되겠나요? 지금 막 보면 준비물로 막 모눈을 겹치고 막 이런 걸 하는데요. 아까 선생님 형성평가 풀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필요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럼 형성평가 문제 다시 한번 또 풀어볼게요.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자 했습니다.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곱하기 100. 될까요? 자, 85 곱하기 100은 얼마인가요? 2분의 얼마죠? 125. 됐나요? 2분의 125. 이건 이렇게 안 된다, 그쵸?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나누기를 하면요. 62.5.
소수점으로 가야겠죠? 62.5가 아니네요. 62.5 맞네요. 맞습니다. 깜짝이야. 자, 그 다음 0.42를 100분율로 바꾸면 곱하기 100 해야 되죠? 얼마요? 41%. 끝. 될까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혜는 고리 20개를 던져서 13개를 넣었습니다. 지혜가 던진 전체 고리수에 대한 들어간 고리수의 비율을 100분율로 나타내 봅시다 했습니다. 100분율로 나타내려면요. 비율에다가 뭐를 곱해야 된다고요? 100을 곱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기준량은 뭐죠? 그렇지. 전체 고리수가 기준이 되고 들어간 고리수가 뭐가 되죠? 비교하는 양이 되죠. 자, 그러면 비율을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전체가 얼마? 20분의 비교하는 양 13 곱하기 100 5 1 5 4 3 5 15 5 1은 5 69% 되나요? 100분율 구하는 건요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우리 일상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친구들이 이 정도는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백분율이 언제 사용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 건데요. 백분율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한 이유는요. 친구들에게 이 백분율의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한다고요?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백분율의 뜻은 뭐였죠? 기준량을 100으로 할 때의 비율을 백분율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백분율로 구해놓는 이유는요. 두 비율을 기준량을 같게 하면 어느 곳이 더 비율이 높은지 비교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비를 비율로 바꾼 이유가 뭐였죠? 비교하기 위해서였죠. 어느 쪽이 더 비율이 높은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비를 두고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비율을 만들었는데 비율로 하니까 뭐가 달라서 기준량이 달라서 바로 비교하기가 쉽지 않더라. 그래서 기준을 같게 한 것이 뭐다? 백분율이다. 이 정도 친구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자, 그러면 수학의 김책 풀고 자기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 점검한 다음에 다음 수업 계속 이어서 들어주십시오. 조금 이따 만나요.